다음은요. 단일화 얘기로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등장을 하죠. 보시죠. 지금 이 정도면 사실상 이제 단일화는 결렬됐다, 끝난 거 아니냐, 뭐 이런 평가가 무겁습니다. 많이 나옵니다, 지금요. 이런 상황에서 안철수 후보 얘기예요. 안철수, 자기 편 먹여 살리는 정치에 화가 나서 내가 그만 못 둔다. 여기서 그만 못 둔다는 건 완주한다는 걸로 들리죠, 이거는. 지금 내가 못 그만둔다. 그냥 간다, 끝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호남 1차, 완주 재차 강조했다. 그리고 기호 1번, 2번 도덕성 신뢰하십니까? 유권자 여러분,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럼 안철수 후보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이 부도덕하면 세금으로 자기 편만 먹여 살리고 국민들은 파탄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 기호 1번, 기호 2번 도덕성에서 신뢰하십니까? 굉장히 많은 정치인들이 선거에서 이기면 그 돈을 가지고 국민 세금을 가지고 자기 편 먹여 살리려고 정치를 하는 거예요. 제가 화가 나서 그만 못 두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대목은 마지막에 있었군요. 제가 화가 나서 그만 못 두겠다. 이거 완주로밖에 안 들리네요, 지금으로서는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다음 만평 하나 준비했습니다. 뭔가 이제 단일화 사항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가 아파트가 있어요. 투표용지 아파트인데 이게 층별로 층이 달라요. 맨 꼭대기 층에 이재명, 그다음 층에 윤석열, 3번이 심상정, 네 번째 층에 안철수 이렇게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층이잖아요. 여기 뭐 이 아파트 보니까 여기 더라고 써 있네요. 파란 대문, 여긴 빨간 대문. 뭐 대충 짐작되는데 네 번째 대문에 지금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문을 빼꼼히 열고 있는 분하고 그다음에 밖에서 보고 있는 분인데 이렇게 돼요. 2번이라고 써 있는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에 있는 분한테. 층간소음 때문에 살 수가 없다. 아파트에서 제발 나가달라. 이 아파트 이름이 투표용지 아파트거든요. 그럼 투표용지에서 나가달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자 이 안에 계신 분, 이 네 번째 층에 있는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아래층인데 층간소음 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만평을 보니까 제가 잠깐 좀 실례해서 약간 웃음이 나올 정도로 약간 만평이 묘사되어 있는데 아니 내가 아래층인데 층간소음이 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합니다. 그러자 옆에 계신 분은 1번이라고 쓰신 분이에요. 맨 꼭대기층 사시는 분이거든요. 이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차라리 우리 집으로 오세요. 지금 상황을 한눈에 묘사하는 것 같습니다. 자, 김정욱 정국장님. 이 만평이 묘사한 분석 동의하십니까? 뭐 분석이 아니고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대로 지금 치는 일들이 겁니까? 벌어지고 그럼? 있는 거니까. 예. 근데 이제 조금만 요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정치인은 정치 지도자는 그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한 진실도 얘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뭐 중도층에 대해서 말이 거칠고 뭐 이런 얘기하는데 말이 거친 게 거짓말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북한으로부터 뭐 삶은 소대가리라는 이런 조롱 같은 것 그런 말을 듣고도 한마디도 입도 뻥끗 못하는 것은 그게 과연 어떤 건지 뭐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자기 편 먹여 살리는 정치에 화가 나서 못 그만두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냥 정치적인 레토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그만두는 그만두지 못하는 이유를 지금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가 있으면 결과를 먼저 결정을 해놓고 원인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뭐라고 하셨냐면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정권 교체를 하겠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정권 교체라는 것은 뭐 지금 현재 집권 여당을 바꿔내는 것이 정권 교체인데 그 말을 자기가 뒤집으니까 그 말에 대해서 뒤집어야 되니까 그걸 정당화하기 위해서 저런 식의 표현들 뭐 자기 편 먹여 살리고 있는 정치가 나는 그걸 못 견디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그러니까 본말이 전도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저는 또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그 안철수 후보는 자기 편도 못 먹여 살려요. 많은 사람들이 물론 저는 세금으로 먹여 살려라 뭐 이런 얘기 아닙니다. 왜 안철수 후보는 그동안에 10여 년 넘게 정치를 했는데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이 다 이 사람하고는 상대를 못해라고 하면서 떠났는지 왜 주변에서 같이 일을 했던 분들이 떠나갔는가 이 말씀인가요? 그 지금? 부분에 대해서
저는 뭐 사실 그동안에 잘 글쎄라고 좀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예. 이번에 협상 과정에서 이분이 하시는 것을 보면서 예.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떠나는 이유가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거는 제가 보기에는 자신의 행위를 정당하기 위한 그래서 상대방을 그 비난하는 예. 원인과 결과가 전도된 본말 전도의 그냥 레토릭에 불과하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동학 최고위원, 좀 만평 좀 다시 보겠습니다. 자, 앞서서 안철수 후보의 이야기, 뭐 화가 나서 이제 그만 못 둔다. 그 얘기와 이 만평이 분석하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은요, 안철수 후보 여기서 안 나올 것 같잖아요. 그러면 계속 간다는 뜻이 되거든요. 당 못 뺀다는 거예요, 지금요. 이미 뭐 다 정해졌고, 여기 뭐 층간소음으로 이제 비유를 한 건데, 이동학 최고위원이 보시기에는 이제 완주밖에는 없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네, 저도 그렇다고 보고요. 혹시 1번 집으로 가는 거 이런 건 없습니까? 예, 만약에 그렇게 하면 자기 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안철수 후보가 사실은 이 다당제 정치를 지금까지 외쳐왔고 그 기저에는 낡은 양당제가 있었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자기의 내용과 어떤 실력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보다는 상대방 비판, 비난 이런 것으로 일관해서 상대방이 실수하게 되면 내가 승리하게 되는 이 게임의 룰 자체를 바꾸고 싶어 했던 게 안철수 정치의 핵심인데 예. 지금 단일화라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은 양당제 안으로 그냥 귀결돼 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10여 년 이상 동안 꾸준히 아주 어려운 길을 겪어오면서 지금 왔는데 예. 여기에서 마지막에 그렇게 귀결된다? 그럼 낡은 양당제 안으로 그냥 흡수돼 버리는 것밖에 안 되고요. 예. 실제 대한민국 정치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했던 그런 사례로 남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 선택은 스스로가 자기 부정이기 때문에 하기가 어려울 테고 예. 차라리 끝까지 가서 예. 지금 이제 여권에서 얘기하고 있는 정치 교체의 내용이 실제 신빙성이 있는지 더 따져보고 이것을 어떻게 가능하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봅니다. 네. 뭐 만평까지 이렇게 나와서 좀 상황을 좀 묘사했고요. 다음은요. 그렇다면 지금 뭐 이동학 최고위원 그리고 뭐 정치권에서 일단 이 정도면은 뭐 단일화 이런 건 쉽지 않고 완주 쪽으로 기울었다라는 이런 어떤 평가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전제를 만약에 한다면 대선일까지 그리고 대선일 다음도 어떤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안철수 후보는 어느 정도의 득표를 거둘 것인가? 이게 이제 관심사인 거예요. 그와 관련된 기사가 있습니다. 안철수 지지자 가운데 17%는 윤석열로 8%는 이재명으로 갈아탔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뭐 중앙일보가 이제 이 조사를 한 거예요. 이제 패널 조사인데 최근 한 달 사이에 그러니까 똑같은 분들을 조사를 한 거예요. 한 달 간격으로. 그러니까 지지 후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조사했는데 이런 변화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최근 한 달 사이에. 또 뭐죠? 한 달 사이 안철수 지지자 가운데 33%가 마음을 바꿨다. 그리고 심상정 지지의 14%는 이재명 그리고 12%는 윤석열. 그러니까 뭔가 좀 이동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한 달 사이에. 자, 이제 대선이 얼마 안 남았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또 이동이 있을까? 뭐 이런 걸 짐작하는 기사입니다. 그리고 20대 남성 중 남성은 이재명, 윤석열 이동이 많고 이렇게 이에서 윤으로 이동이 많고 30대 여성에선 윤에서 안이로 변경이 많더라. 뭐 이렇게 최근 한 달 사이 분석을 좀 해본 겁니다. 요 얘기 좀 해봐야겠습니다. 요거 윤희석 대변인과 한민수 부단장님께서는 요 내용 좀 참조하시면서 지금으로서는 안철수 후보가 완주로 기울어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안철수 후보가 지금 받고 있는 여론조사 나오는 지지율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조사에 따라서 뭐 10% 정도 아니면 조금 못 미치고 뭐 이 정도 갖고 있는 상황인데 이 표가 완주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대로 안철수 후보가 다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흩어질 것인가? 이런 게 관심사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윤석 대변인. 안철수 후보 스스로 2월 13일에 저희에게 단일화를 제안하면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 단일화를 제안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그 말씀을 뒤집지 않은 상황이라면 예. 정권 교체를 원하는 후보인 거예요. 그러면 완주로 한다. 당선 가능성이 좀 적겠죠. 그렇다면 유권자 입장에서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 내가 투표를 하겠다는 심리가 강할 거고 당선 가능성이 훨씬 높은 후보에게로 선택을 바꿀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물론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나는 안철수 후보를 무조건 지지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당연히 계실 것이죠. 그렇지만 상황이 당선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은 안철수 후보 현 상황을 볼 때 예. 아무리 안철수 후보를 좋아하고 안철수 후보에 대한 지지가 세다 하더라도 본인의 표가 소위 말하는 사표, 아무 의미 없는 표가 되는 걸 원하는 유권자가 그리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따라서 시간이 지날수록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정말 완주를 하신다면은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늘어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상당히 그러면 그 감소된 표의 상당 부분은 예. 결국은 과반이 넘는 정권 교체 여론에 따라서 아. 윤석열 후보 쪽으로 온다고 저는 예상을 하는데 저 결과도 그렇게 나오고 있군요. 그러니까 일단 완주하게 되면은 지금 받는 지지율이 실제 대선 결과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좀 낮아질 것 같은데 그럼 낮아진다는 건 줄어든 거잖아요. 그 줄어든 몫의 상당 부분은 윤석열 후보 쪽으로 갈 것이다. 그럼 일부는 이재명 후보로 간다고 또 보세요? 일부는 갈 수 있겠죠.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가 원래 갖고 있는 것이 중도, 약간 오른쪽에 가까운 중도라고 보는데 민주당하고 당도 한번 같이 해본 그런 경험도 있고 이재명 후보를 찍기보다는 안철수 후보, 윤석열은 못 찍겠고 그래서 중간을 선택한 분들도 있다고 봐요. 그렇다면 만약에 완주를 했을 때 또 본인의 사표 가능성을 생각하면 그럼 이재명 후보를 선택할 수 있겠죠. 그런 표도 있을 겁니다. 자, 한민수 부단장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이 지지표. 좀 전에 좀 전에 봤듯이 예. 안철수 후보는 계속 이제 완주하겠다는 의지를 예. 분명히 밝히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묻지마 정권 교체 안 하겠다. 뭐 경제도 모르고 무능하고 내가 말하는 것도 못 알아듣는 후보로 정권 교체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머리 얘기는 사실 안철수 후보가 먼저 꺼내긴 했습니다.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 어젯밤에 또 국민의힘 의원들이 긴급 의총을 했어요. 거기서 또 결의한 내용이 예. 김기현 원내대표 뭐 저도 기사를 한번 봤습니다만 끝까지 단일화하겠다. 아. 그 정도면 스토커입니다. 이제 아. 그만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저는 그래서 뭐 우리 윤 대변인님 저렇게 분석했지만 물론 뭐 사표 방지 심리와 안철수 후보의 고정 지지층이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올 초였나요? 그래서 뭐 내분이랄지 예. 뭐 여러 가지 비리 의혹이 나오니까 지지율이 훅 빠질 때 그렇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올라갔어요. 10% 중후반까지 갔었는데 17%짜리 여론조사도 있었어요. 그런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빠졌는데 저는 근데 이번에 그 단일화가 저는 뭐 깨졌다고 결렬 과정이 너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건 제목 보셨죠? 예. 정리해서 못 만나면 깐다. 이거는 대단히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는 거죠. 단일화가 최종 목표가 아니고 예. 안 됐을 경우에 안철수 후보를 아주 궁지로 몰겠다는 게 처음부터 있었어요. 그리고 협상의 모든 세세한 일찍까지 그 과정들을 그 후보가 나와서 공개하고 선대위원장, 선대본부장이 예. 다 깠습니다. 다 공개했거든요. 예. 이건 상대방에 대한 그건 제가 역대 보지를 못했는데 대단히 굴욕적이고 모욕을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뭐 손바닥 부처님 손바닥 안에 뭐 손오공 이 정도 차원을 넘어서는 그랬을 때 안 후보만 그 모욕감을 느끼겠습니까? 물론 뭐 사표 방지 심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윤 후보한테도 가고 예. 우리 이재명 후보한테도 오는 표가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과정들을 본 안철수 후보를 진짜 좋아했던 사람들 그리고 도저히 더 나쁜 정권 교체 윤석열 후보는 찍을 수 없다는 분들은 예. 더 좋은 정치 교체를 위해서 이재명 후보를 좀 선택하거나 아니면 지금 좀 전에 우리 이동학 최고도 얘기했지만 딱 보니까 안철수 후보가 생각하는 다당제, 선거제 개혁,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런 안철수 후보가 앞으로 대선 이후에도 예.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넓어지는 이런 개혁, 정치 교체 개혁안들이 지금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당이 하겠다고 의총까지 했고요. 그럴 경우는 안철수 후보를 좋아하고 지지했던 사람들은 계속해서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자, 김경호 전 국장님께서는 사실 정치권 취재 좀 오래 하셨잖아요. 그리고 많이 지켜보셨는데 뭐 간단하게 제가 짧게 좀 한 1분 시간 드릴 테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안철수 후보가 지금 확보하고 있는 여론조사상 지지율, 지지표 이게 과연 대선 날 딱 나오잖아요. 결과가. 그때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뭐 안철수 후보의 개혁 정치는 예. 이미 이번 사태로 해서 조정을 이뤘다. 이제 끝났다라는 생각을 뭐 너무 과격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동안에 한 10여 년 동안 이제 정치를 해오면서 나름대로는 이렇게 제3의 정치를 해오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왜 그러냐 하면 안철수 후보는 사실은 문재인 후보의 손을 들어줄 때 그러니까 예. 2012년이었죠. 그때는
독자적으로 완주를 하셨어야 돼요. 그때 자기가 주장한 대로 제3세력으로 나는 뛰겠다라고 하면 문재인 후보의 손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뛰셨으면 그때 만약에 제3지대로 그냥 그 완주를 했다면 지금은 아마 이미 제1지대가 돼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 정권 교체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이렇게 높은데 예. 이분은 지금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수를 해야 될 때는 철수하지 않고 예. 철수 안 해야 될 때는 철수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선택을 거꾸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2012년, 11년도에 안철수 후보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가 40% 거의 50%에 육박할 정도의 인기가 있었고 예. 그래서 박원순 시장, 서울시장을 손을 들어줬더니 그냥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장이 돼버렸어요. 그럴 정도의 영향력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 사람들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하면서 점점점 떠나갔고 제가 보기엔 이번 선택을 마지막으로 해서 안철수 후보가 실제로 예. 투표장에 있어서 득표는 굉장히 낮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사표를 방지해야 된다는 생각 그리고 중도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정권은 교체돼야 돼라는 생각이 한다면 결국은 윤석열 후보 쪽으로 가게 돼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도가 많이 떨어지고 정치적인 어떤 동력도 이번 선거를 마지막으로 상실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아직은 모릅니다. 뭐 패널분들께서 이제 분석해 주시지만 이거는 결과를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뭐 그리고 역대 대선 보면은요, 뭐 마지막 한 일주일 정도 남겨놓고 여러 가지 또 변수들 그 변수의 영향은 선거 결과가 나와봐야 또 아는 상황 이런 상황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